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하셔서 새로운 소식도 바로 받아보세요. 저는 33살 주부예요. 이 이야기는 제 아이 첫 돌잔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마 다시는 그날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참담하고 외로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저희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아이 민재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라 돌잔치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가족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예쁘게 사진도 남기고 영상도 찍고 나중에 아이에게 보여줄 추억 하나쯤은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잔칫집 장소부터 답례품, 포토테이블 소품 하나하나 정말 밤새가며 준비했어요. 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만들고 사진 스튜디오랑 케이크 예약까지 엄마로서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평소 표현이 서툰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로서 잔치날만큼은 함께 웃고 기념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믿음 하나로 민재 돌잔치를 일주일 넘게 매달려 준비했습니다. 돌잔치 전날 집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내일만 잘 치르면 한 고비 넘긴 거네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아 맞다. 근데 내일 친구 결혼식이 겹쳤다. 오전쯤 얼굴만 살짝 보고 바로 올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민재 돌잔치잖아. 어떻게 겹쳐? 했더니 어릴 때 친구 중에 제일 친했던 놈이야. 근데 너 혼자서도 잘하잖아. 내가 사진 찍는 시간엔 올 수 있게 할게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잔치 장소에 맞춰 미리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민재 옷이며 간식이며 짐이며 다 챙기고 메이크업이며 머리 손질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준비를 끝내더니 수트를 입고 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고 물었어요. 시간 맞춰 올 거지? 그래. 사진 찍기 전에만 도착하면 되잖아. 결혼식이 서울 반대쪽이라 좀 걸릴 것 같긴 해도 시간 맞출게. 그 말에 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기와 짐을 들고 혼자서 돌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행사 자체는 어떻게든 준비할 수 있었지만 자꾸만 머릿속엔 진짜 오늘 저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고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돌복을 입고 옹알이로 반응하며 신나했지만 제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 가족들, 친정 식구들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다들 밝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신랑은 어디 갔어? 잠깐 늦는다더라 하고 넘겼지만 그 말은 금세 퍼졌고 사람들 입에서는 요즘 신랑은 시작 전에 사진 안 찍나 봐? 돌잔치 날 결혼식 간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오늘만큼은 아빠로서 함께 해줬어야 할 사람. 그 자리에 없다는 현실이 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시는 손님들 때문에 시간 맞춰 돌잔치는 시작됐습니다. 민재가 무대 위에 올라가 돌잡이 용품을 하나씩 집어들었을 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었고 무너진 마음을 감추는 일은 이미 그날 아침부터 계속되어 온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회자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친구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민재야 이거 잡아볼까? 귀엽다. 이거 유튜브 각이야 하며 웃었지만 그 밝은 말들 사이로 자꾸 귓가에 맴도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야, 근데 신랑은 진짜 어디 간 거야? 둘이 별일 있는 거 아니지? 애기 돌잔치에 아빠가 안 오는 거 좀 이상하긴 하다. 그 말들은 소곤소곤 퍼져나갔고, 저는 들은 척도 못하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3명이 다가와, 민재 돌잡이 끝난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도 민재는 밝아서 다행이다. 아빠 없어도 우리 민재 사진 잘 찍었네.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민재 돌잔치 답례품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라는 그 단어가 왜 그리 아프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없어도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몰랐어요. 친정엄마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고 그 짧은 터치 하나에 참아오던 눈물이 올라왔지만 지금 울면 안 된다. 끝날 때까진 버텨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끝까지 의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깨져버린 유리처럼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라며 가족사진 촬영을 안내했습니다. 자, 이제 민재 가족분들 무대 앞으로 모실게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 옆을 돌아봤고 누군가는 조용히 남편은 아직도 안 왔나 봐 하며 속삭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옆으로 와 내가 같이 서줄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민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채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찰칵 소리 사이로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저 빈자리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눈에 밟힌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선명하게 모두의 눈에 보였고 그날 돌잔치의 모든 사진과 영상은 그 공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엔 곧 도착할 게란 말만 남아 있었어요. 사진이 끝난 직후 민재가 기저귀를 갈아야 해서 저는 다시 짐을 들고 친정엄마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하객들 대화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돌잔치 날 혼자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급한 결혼식이었나? 애 아빠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나 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되묻게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외로웠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작아졌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가족사진 촬영본을 받고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넘기는데 가장 먼저 뜨는 컷이 엄마와 민재 단둘이 무대 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번들거리고 입술 끝이 애써 당겨져 있었어요. 그 뒷배경엔 첫 돌 현수막이 무심하게 걸려 있었고 민재는 두 손 가득 돌잡이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민재 귀엽지? 내가 이 사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옷도 그대로였고 들고 있는 종이봉투엔 축의금 봉투가 몇 개 들어있었어요. 미안, 너무 막혀서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도 잘했지? 그 말과 함께 오늘 찍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은 잘 찍었어? 응. 보여줘봐. 남편은 화면을 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 없어도 우리 민재 사진 잘 찍었네. 그 말이 제 심장을 2번 조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이 너무 남의 말처럼 들려서, 두 번째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는 내가 민재와 단둘이 그 시간을 보낸 걸 무사히 잘 넘긴 것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고 내 감정,
내 상처, 내 체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이틀쯤 지나 친구들 모임 단체 채팅방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돌잔치 사진을 공유했고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사진 진짜 예쁘다. 근데 준호 오빠는 언제 왔어? 나 사진엔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못 온 거야? 돌잔치 날 다른 데 갔다며? 혹시 싸운 거야? 하나하나 읽을수록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친구 하나가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진아, 내가 괜히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날 분위기 진짜 좀 안 좋았어. 사람들도 뒤에서 다 신랑 얘기했거든. 너 괜찮아? 그 말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괜찮냐는 말에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순간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두둔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이었을 수도 있잖아. 정말 빠져나올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샤워 중일 때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어요. 수연 베이커리 오픈 기념. 날짜와 시간이 민재 돌잔치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수연. 그 이름은 제가 알고 있던 준호의 전 여자친구였고 한때 둘 사이가 진지했다는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간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전 여친의 가게 오픈식이었다는 걸 그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종이 쪽지를 준호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갈 준비를 하며 쪽지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재킷 주머니에서. 아, 그건 그냥 우연히 들렀던 거야. 정말로 결혼식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그 말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연히? 그 시간이 민재 돌잔치 시간인데? 당신은 내게 사진 시간엔 도착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전 여친 가게에 있었다고. 그게 우연이야?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어. 수연이 오픈식 나도 전에 들었는데 진짜 가게 하나 차렸다고 해서 그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그런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넌 아빠야. 아빠가 아이 돌잔치에 없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 사진 속에서 내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내 얼굴 아닌 내 자리만 봤어. 나는 민망했고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지금 죽고 싶도록 서운해. 그 말에도 준호는 입을 꾹 다문 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다.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자.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른다는 걸.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묘하게 신경 쓰였던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흔적이 SNS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인스타그램 첫 화면에 그녀의 가게 오픈 기념 사진이 떴습니다. 드디어 오픈.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 글과 함께 촬영된 사진들 속엔 준호가 또렷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검은 수트 차림의 준호는 수연 옆에 서 있었고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정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사진 속 그가
돌잔치 사진 속 텅 빈 의자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 사실이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돌잔치는 빠져도 되고 전 여친 가게는 축하하러 꼭 가야 했던 거야? 친정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사진 보다가 또 울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핸드폰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재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을 남편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결혼식은 거짓말이었어. 사실 그날 수연가게 오픈식 간 거 맞아.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 오긴 오는구나 싶었지만 그 다음 말은 더 참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그냥 옛날 친구 가게 축하하러 간 건데 내가 민재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도 잘 나왔고 내가 잘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 지금 그게 사과야? 내가 잘했잖아가 무슨 뜻이야? 내가 왜 그걸 잘해야 했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왜 나 혼자 그걸 감당해야 했는데?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 얘기 해야 돼? 나도 힘들어. 회사도 힘들고. 수연이 오픈식 간 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민재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어요. 준호가 없는 무대 위 민재와 저 둘만 있는 사진을. 이 사진 앞으로 민재가 클 때마다 보여줄 거야. 이게 내가 그 아이에게 남긴 첫 번째 생일 선물이야. 이게 아빠야. 그 말에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 표정엔 반성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혼자 돌잔치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저 혼자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가족이라고는 오직 친정엄마와 저뿐인 구도, 아빠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은 단 한 장도 빠짐없이 모든 사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엄마로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너 자신 좀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 이혼하면 민재가 아빠 없이 크는 거잖아. 아니, 지금도 없어. 애기 돌잔치에 없는 아빠가 일상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어 말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실수하고도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르면 그건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엄마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땐 내가 더 사랑한다고 졸라서 결혼했고, 결혼하면 더 나을 거라 기대했기에 실망했고, 이해하려다 지쳐버린 제 감정이 생각보다 더 깊고 넓게 멍들어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민재를 품에 안고 아주 조용히 나 이 사람 놓아도 되겠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준호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회사 일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는 제 삶에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와서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진아, 나 생각 많이 해봤어. 내가 그날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땐 정말 중요한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에서조차 진짜 반성보단 자기 합리화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수연이한테 연락이 온 건 며칠 전이었고 괜히 너한테 얘기하면 또 오해 살까봐 그냥 결혼식 핑계 댔어. 내가 그렇게 멍청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나도 민재 좋아해. 그날 못 간 거 후회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줬잖아. 돌잔치라는 그날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회였는데 당신은 그걸 버렸어. 그리고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게.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저는 눈을 피한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 그 말 너무 쉽게 하지 마. 당신은 이해받기만 바라고 난 계속 참아야 돼? 그게 부부야? 준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날 대화는 아무 결론 없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저는 민재를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와 아기용품 몇 개, 그리고 제 손엔 민재 돌잔치 사진첩이 들려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민재는 그 품에서 마치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또렷한 결심 하나를 굳혔습니다. 이 사람과는, 이 관계와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고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민재에겐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준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내지 못했겠죠.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어떤 기회를 잃었는지, 그리고 그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민재가 잠든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돌잔치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 텅 빈 아빠의 자리. 그 공백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현실에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장면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친정집에 다시 자리를 잡고 민재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매일 새벽마다 깼습니다. 이게 진짜 끝일까? 아이한테 아빠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닐까? 수백 번도 넘게 그런 생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어느 날 제 얼굴을 만지며 엄마 웃어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는 엄마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민재와 단둘이 소소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루는 공원에서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하루는 우유 한 팩 사러 나갔다가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걷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제가 놓쳤던 내 삶의 속도를 회복하게 해줬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마음을 접지 않아도 되는 단단하고 조용한 일상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민재는 이제 엄마 옆에서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은 아이가 되었고 저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는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민재에 대한 관심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왔고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엔 얼굴 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묻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닌 자격을 되찾고 싶은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은 가끔 보내줬지만 직접 만나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일정한 감정의 흐름이 필요했고 그 공백을 아무렇지 않게 메우려 드는 태도는
아이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엄마는 말없이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번 친정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민재 걸음마라도 보고 싶었는데 내가 싫어할까봐. 저는 그 말에 그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걸 미리 생각했어야지. 아이 첫걸음마보다 전 여친 가게를 먼저 택했던 건 당신이야. 지금 와서 감정에 기대지 마. 우린 이미 선을 그었고 그 선은 아이를 위한 거야.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더는 아이를 보여달란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더 나은 사랑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걸요. 민재는 이제 제 무릎 위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며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는 잠깐 멀리 있어. 우리 민재는 지금 엄마랑 아주 잘 크고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이 말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민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돌잔치 날 찍힌 그 사진. 민재가 커서 보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려고요. 그날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하지만 그걸 원망으로 말하진 않을 겁니다. 단지 그 빈자리를 어떻게 내가 채웠는지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돌잔치라는 하루는 누군가에겐 그냥 행사일 수 있지만 저에겐 가족의 의미가 갈라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함께할 자격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일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재가 웃고 제가 웃는다면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지켜낸 시간은 누구보다 위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그 선택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빈자리가 너무 선명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했던 순간들, 넘겨야만 했던 상처들이 사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단 걸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사연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새로운 소식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음 날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